많이 더워? 그치. 저 좀 봐요. 그 2반은 수능에서의 공통 과목을 열심히 공부한다. 플러스 약수련 논술 준비도 같이 한다. 컨셉의 반이에요. 공통 약술 정규반이고. 기말고사가 보기 전까지는 수능에만 포커스를 맞췄다면 지금은 수능 플러스 약수련 논술 둘 다 포커스를 맞출 것이고, 주간지가 공통 정규반과 달라요. 공통 정규반은 주간지가 수능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엔제와 수능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실전 모의고사가 주간지로 나간다면, 우리는 일단 주간지가 얘예요. 공통 약술 코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내가 이 교재화 할까 말까 하다가 아직 교재를 안 만들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인원이 지금 별로 없잖아요. 교재를 만들면 네가 손해야. 인원이 별로 없으면 교재비가 비쌀 수밖에 없거든. 많이 찍어야 싸거든. 근데 내가 약수령 논술 수업을 여기밖에 안 해요. 딴 데서는 수리 논술 수업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여기 너희들만 내가 특화해서 맞추면 되거든. 그래서 일단 좀 보고 프린트로 나가던가 아니면 이제 책으로 만드는 게 좋잖아요. 책으로 만들 생각이니까 그거는 추후에 보도록 하고, 학부형분들 설명회도 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하는데 보통 설명회 하면 학부형들 대상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한테 필요한 건 네가 잘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약수령 논술은 따로 설명회를 하려고 하다가 학생들 대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설명부터 하고 하려고. 일단 너는 약수령 논술로 대학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재작년까지는 약수령 논술 수업을 계속 했었어요. 분당에서도 하고 목동에서도 했었어요. 작년엔 제가 안 했죠. 작년에는 수리 논술 수업만 하고 약수령 논술 수업은 여기 다른 선생님 보고 좀 하셔라 그렇게 했죠. 체감교육에선 또 마찬가지예요. 약수령 논술 수업을 안 했고,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가천대 간호학과를 들어갔네. 을지대 장학금으로 붙었네. 그런 상태가 있기, 국민대도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이 내 말의 뉘앙스를 잘 들어야 돼. 약수령 논술 수업을 대놓고 하지 않았는데도 간호학과를 들어갔어요? 국민대를 들어갔어요? 을지대를 들어갔어요? 이 말은 수능 준비가 곧 약수령 논술 준비였다는 거지. 그 수능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약수령 논술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일단 핵심이에요. 기억하시고. 금년에 새롭게 추가된 대학이 여학생들한테는 또 좋을 거예요. 덕성여대가 약수령 논술로 들어왔고요. 아마 볼 일은 없지만 내년에 인하대학교가 약수령 논술로 또 들어와요. 인하대학교가 지금 금년까지는 수리 논술이거든요. 내년엔 좀 더 확장이 될 거예요. 물론 너희들이 시험을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금년에 들어갈 거니까. 혹시 또 몰라, 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 얘기를 좀 해주고. 시간이 짧아요. 15문항 안팎을 푸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한 문제당 대충 한 5분 플러스 정도 되는 거지. 보통 가천대 기준으로 보면 국어를 애들이 다 맞아. 한 개 틀리거나 다 맞아. 그럼 어디서 결판이 날까? 수학에서 결판이 나겠지. 인문사회계열 가는 애들은 국어가 문항이 더 많고 수학이 적어요. 그 다음에 이공계열로 가는 애들은 반대가 되겠죠. 보통 수학에서 결판이 나요 라고 얘기해, 사람들이. 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도 얘기를 해줄게. 작년에 성남고 남학생인데 수리논술 준비했던 남학생이야. 간호학과도 준비를 했었었고, 그럼 가천대 간호학과를 안 쓸 이유가 없잖아. 가천대 간호학과를 썼는데 걔가 한 말이 있어. 선생님, 수학은 다 맞았거든요. 와, 국어가 제 체질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학생들의 상황을 모르잖아. 그래서 이 국어가, 내가 그래서 예시 문제가 써 있는 걸 드린 거예요, 밖에. 거기 보면 하나 있을 거야, 한 세트가. 국어 문제만 앞에 있는 거. 그 전략자료집 말고 약수령 논술 모의고사라고 해서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작년 자료인데 경기 진협에서 너무 잘 만들어서 거기 있는 국어 문제를 보면은 막 빈칸 뻥뻥 뚫어져 있고 막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잠깐 저 좀 볼래요? 보통 애들이 내신 준비할 때
국어랑 영어는 내신 준비,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 기준이에요. 국어 영어는 제가 내신 준비를 잘 안 해요. 왜? 아니, 수능이랑 좀 달라요. 왜? 지문 막 외워야 되고요. 결이 좀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내 약수련 논술은 그렇게 나와요. 국어 수능 특강 수능 완석 지문이 벅벅벅벅벅벅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특히 독서. 수능 풀 때는 독서 한 지문 두 지문 날릴 때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날릴 때 있는데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이랑 수능 완성에 있는 지문만 나오거든요. 가천대는 그래요. 거기는 지문만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지문을 여러 번 좀 봐야 돼. 내용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거니와 이게 뭐 이렇게 뭐랄까 그 사설 같은 거 이렇게 줄여서 써본 적 없죠. 요약해서 써본 적 없죠.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을 요약해서 쓰는 그런 능력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국어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근데 내가 국어선생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할 뿐인데 일단 이 방식은 별로 효율적인 것 같지 않아. 약수로 논술을 학원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4시간으로 깔아. 4시간으로 깔아서 국어 2시간, 수학 2시간 이렇게 하거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어떻게 이게 둘둘로 등가가 돼. 수학 시간이 훨씬 많아야 돼. 수학으로 결판이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국어에 대한 거는 네가 뭐 최강에서 국어를 듣건 딴 학원에서 국어를 듣건 약수련 논술 뭐 인강을 듣건 국어 수업을 듣건 그거는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수학은 다 맞게 할 거야. 약수련 논술에서 그리고 플러스 네가 국어를 어떻게 할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작년 자료는 참고용으로 보라는 거고 금년에 네가 필요할 만한 것들 내가 줄 거야. 자료가 올 때마다 줄 거니까 병행해서 풀면 충분해. 아까 얘기했던 그 성남고 선배 있지. 그 친구를 제외하고는 국어에서 문제가 있었던 애는 없었어. 보통 국어는 다 맞거나 한 개 틀렸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모르지. 지는 한 개 틀렸다고 했는데 2개 틀렸을지도 모르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 또한 선생님 제가 수능 준비하다가 어차피 수능 전에 보는 약수련 논술은 제가 안 볼 거고 수능 후에 보는 가천대 등의 논술을 볼 거니까 수능 끝나고 나서부터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돼. 되는 애들은 수능 실력이 꽤 높은 애들만 됐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다음. 여기 교과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EBS에서만 네오라는 학교가 있고 가천대 교과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 다른 학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고대 세종은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학생들이 수능과 연계가 잘 될 수 있게 수능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반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이래. 내신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내신이랑 생기부를 잘 챙기지 못해서 약수령 논술로 지금 온 거잖아. 이쪽으로 온 거기 때문에 그 이 아이들의 특징은 정시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태고 약수령 논술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대학에서 그거를 알아. 그러니까 양론술에서 반영이 되는 내신이 아예 없거나 약간 들어가는데 내신 반영 비율이 별로 없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대략 양론술을 지원하는 애들 특징이 내신이 편차가 크지 않을 텐데 1등급, 2등급이 늘까? 그럴 것 같지가 않잖아. 그 3에서 한 5, 6 여기 사이가 되게 많아. 보통 제일 많이 몰리는 구간이 3에서 5등급이 되게 많거든. 편차가 별로 없다고 보면 돼. 내신 반영 비율이 없어도 있고 있는데도 별 차이가 안 나. 한 문제 정도 차이도 안 나.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아래까지. 그러니까 내신 반영 비율은 별로 없다. 앤드 가천대 이제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수능을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시키게 하고 싶어요. 약수령 논술 대비를 함으로 해서. 앤드 수학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공계열은 당연하고 인문사회 계열에서도 경영경제를 가다 보면 수학이 필요하잖아.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변별이 됩니다. 라고 가천대학교 담당자께서 말씀하셨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이 짧은 서술형이라는 것은 국어에 대한 가천대 문제나 그 모의고사를 보면 알겠는데 예외인 학교가 있어. 고대 세종. 거기는 한 500자에서 600자 정도로 인문노술 쓰듯이 써야 돼. 거기는 그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나머지 학교들은 그 정도로 길게 서술하는 건 없어. 빈칸 채우기에서 뭐 이렇게 뭐 한 줄로 쓴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고.
수학은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수학은 내가 1등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야, 수리논술로 연고대 붙이는 사람이 양논술 붙이는 게 어렵겠니? 그렇지 않아. 다만 네가 좀 해줘야 돼. 관련된 얘기 좀 이따 할게. 다음. 잘 안 들어오지? 머릿속에. 약수령 논술은 일단 짧게 써야 된다. 내가 양논술 대비 문제 보면은 니네는 안 봐도 돼. 이런 식으로 해놨다. 첨상용 서술 답안 이러고 네모 박스를 해놨거든. 이 박스 안에 다 쓰란 소리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가천대 있잖아. 가천대는 답안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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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거기는 빈칸을 벗어나잖아. 빵점 처리가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스캔해서 읽거든. 빈칸을 벗어난 이 박스 있잖니. 벗어나게 되면 스캔되지가 않아. 근데 스캔을 왜 할까? 스캔을 해서 미리 뭔가 가채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사람이 다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가천대가 작년에 몇 명이 지원했는지 알아? 4만 명. 뽑는 거는 1000명. 자른 거야 내가 뒤에 있는 숫자가. 정확히는 아마 4만 6천 명 정도 지원을 했을 거고 뽑는 거는 한 1200명 정도 뽑았을 거야. 1100명 정도. 뒤에 있는 숫자는 확실치 않아. 대략 그래서 그냥 1000명 뽑는데 4만 명이 지원한 거야. 근데 이 1000명이라는 숫자는 작은 여자의 총원이랑 비슷하다. 엄청 많이 뽑는 거거든. 그럼 대충 40대 1이지. 40대 1인데 여기에서 이제 실질 경쟁률을 보면 일단 최저를 못 맞춘 애들 아웃. 한계 3등급이거든. 한계 3등급이 지금은 우스울지 몰라. 근데 약수령 논술 파이널에 최저를 못 맞춰서 못 온 애들이 그렇게 많다. 일단 거기서 아웃되는 애 있고 가천대가 수능 후에 논술을 보잖아. 수능을 봤는데 가천대 이상은 내가 가겠어. 그래서 시험장에 안 나타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지. 그 두 개가 합해서 55%가 빠져나가대. 그냥 50%라고 하자. 어렵다. 그 40대 1이었는데 실질 경쟁률은 전체적으로는 20대 1이었다는 거지. 엔드. 그 20대 1에서 낮은 과가 있고 높은 과가 있을 거야. 그러면 너는 네가 원하는 전공이 있을 수는 있어. 있을 수는 있는데 가천대도 그렇고 다른 학교도 그렇고 전과할 수 있는 기회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번 정도의 기회가 있거든. 그러면 굳이 높은 과를 쓸 필요가 있나 싶은 거지. 낮은 과를 쓰고 전과를 해도 되고 낮은 과를 써서 복전을 타도 되는 거야. 잘 들어? 선생님 그러면 그 낮은 과는 개나 소나 말이나 다 쓰게요? 그럴 것 같잖아. 애들이 생각보다 잘 몰라. 예를 들어서 가천대학교 철학과가 있다고 치자. 철학과는 전통적으로 애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할 것 같지 않니? 그지? 그러면 거기를 쓰잖아. 그러면 컷이 좀 낮아. 가천대가 15문제를 보거든? 여기가 한 개 맞은 애부터 15문제 맞은 애까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내신 등급이 이렇게 있을 거고 내신에 합격한 애들 등급이 3, 4, 5, 6 여기가 많아. 거기는 논외로 하자. 너랑 비슷하니까. 11개부터 15개가 있는데 15개 다 맞은 애가 한 명도 없대 때까지. 한 명도 없고 그동안에 맞았던 애를 지금 보면 레인지가 9개부터 11개까지가 많아. 점점 여기 뒤쪽에 있는 거 간호학과 제외야. 간호학과 제외고 뒤쪽에 뜨문 있고 여기가 지금 많은 거야. 몇 문제 본다고? 15문제 본다고. 몇 문제부터 몇 문제까지라고? 9문제부터 11문제까지. 이쪽이 제일 많다고. 논술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야. 수리 논술도 마찬가지야. 그 양논술 문제가 말랑말랑하거든. 말랑말랑하니까 초반에 있는 국어 문제를 풀 때 거기에 시간 투자를 하다가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빨리 풀고 수학으로 가야 되는 거야. 다 맞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양논술 교재에 네모 박스를 만들어 놨어. 네모 박스가 있는 문제만 서술해 오는 거야. 이 빈칸을 벗어나면 안 돼. 레벨 3까지 다 해놨거든. 다 해놨으니까 얘는 서술을 해야 될 것 같은 문제만 네모 박스로 해놓은 거야. 이거는 수능에만 약수령 논술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수능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기왕이 말한 김에 볼까? 유형별로 돼 있거든? 유형별로 돼 있는데 같이 이것 좀 볼래? 요거? 서문이라고 돼 있는 거 있지. 교재로 만들려다가 안 만든 거 같지 않니? 딱 눈치가 그렇죠.
수원이 있고 수투가 있어. 이미 만들어는 놨어. 내가 편집은 다 해놨는데 교재 만들면 니네 다른 교재도 사는데도 저것도 뭐 비싸다고 그럴 텐데 이거 사라 그러면 또 이씨 이럴까봐 아직 안 만들었어. 근데 곧 만들어야 될 것 같기는 해. 아무튼 서문 됐고 앞에 보면 유형표 문제라고 돼 있을 거야. 6페이지에 보여? 앞에 이론은 됐고 유형표 문제는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야.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고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도 같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유형표 문제라고 돼 있는 건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쭉 이제 있어.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 다 있대. 넘어가. 쭉쭉 넘어가자. 넘어갔다가 에이 안 보여 왜 이렇게 22페이지 거기는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약수령 논술 기출문제 연습이라고 돼 있지. 문제가 가천대 문제가 많아. 약수령 논술 기출문제이니까 이거는 기출문제로 돼 있구나. 가천대 문제가 많구나. 가천대가 뭐랄까 약수령 논술계의 평가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가천대 문제가 많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6페이지 36페이지로 가면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돼 있는데 눈치가 수능 특강 같지 않아? 그래 보이지? 자, 왼쪽에는 수능 특강 문제, 오른쪽에는 유사 변형 문제야. 다시 36페이지 단계별 연습 문제 유사 변형 왼쪽엔 수능 특강 문제, 오른쪽은 유사 변형 문제. 수능 대비가 같이 안 될 수가 없겠지. EBS 문제 푸는 건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이니까 그렇게 배치를 해놨고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정리가 돼 있고 단원별로 유사 문제까지 정리가 돼 있는 게 여기가 핵심일 거야. 그렇게 뭐 되어 있어. 그렇게 돼 있고 앞에는 그 단원별로 되어 있고 뒤쪽에는 실전편이 또 따로 있어. 그 실전편은 실전 모의고사가 있고 실전 모의고사는 학교별 기출문제로 되어 있는 모의고사로 되어 있는 게 내 교재야. 이게 다르다는 거야. 공통 정규반과 약술 논술 정규반이 이 주간지로 나갈 얘가 다르다는 뜻이고 그렇게 계속 연습을 시킬 거야. 넘기면서 봤겠지만 네모 박스가 돼 있는 건 내가 서술을 해야 되는구나. 서술하면 내가 첨삭해 주겠지. 그지? 그거 같이 참고해서 서술을 해와라. 이런 뜻이고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걔는 일주일 과제야. 다음 주까지 다 풀어와야 돼. 100문제 좀 넘을걸? 다 풀어와야 돼. 수험생이 그 정도 안 하니? 그 정도 하는 거 맞아. 다음 누구한테 유리한 정형인가? 누구한테 유리하다기보다 내신이 좀 낮은 애들은 해야지. 내신이 막 3점대, 4점대, 5점대, 6점대 이렇게 되는 애들은 못 가잖아. 뭐 교과로 가천대 가냐? 안 되잖아. 지원하는 게 맞지. 수리논술 준비하는 애들 작년에도 수리논술 준비하면서 양논술을 같이 병행해서 지원했던 애들도 꽤 많았고 인문논술도 마찬가지일 거야. 인문논술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인문논술로 지원할 때야 약수령 논술로 지원할 때 좀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할 거야. 안 가면 되잖아. 수능 후에 지원을 해서 네가 수능이 잘 났으면 안 가면 되는데 수능이 안 나오면 어떡해. 가야 될 거 아니냐 거기라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됐어. 조심해야 될 학생은 첫 번째 학원 수업 시간에 맘대로 늦게 오는 애들 하고 싶지 않은 애들 자를 거야. 여기 이 반에서는 자를 거야. 그냥 너 나가라. 옆에 있는 학원들 가라. 그렇게 할 생각이야. 근데 양논술 수업도 원래 수강료가 비싸. 원래 수리논술 수업은 그래. 논술 수업은 그런데 그냥 정규반처럼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 하여튼 그래. 그냥 자를 거야.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건 수험생의 기본 아니냐? 한 20주 남았냐 지금? 20주도 안 남았지. 그럼 이 시간에 나를 볼 시간이 열 몇 번밖에 없어. 20번도 안 돼.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 한 번을 빠져? 늦게 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성의를 다해라. 열과 성의를 다해라. 네가 그동안에 1학년, 2학년 때 내신이 안 나왔다. 이 말은 성실하지 못했다는 거거든. 맞잖아. 내신 잘 나온 애들보다 성실하지 못했어. 근데 학교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그걸 도둑놈이라 그래.
그 늦게 정신 차린 애들이 있을 수 있어. 1학년 때는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그럼 그 아이들한테도 기회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 기회는 노력하는 사람이 잡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하자. 보통 이맘쯤에 많이 뛰어들어, 애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거기서도 차이가 좀 나거든. 지금부터 뛰어들어도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격차가 벌어져. 너는 수능 최저를 수학으로 맞출 생각해야 돼. 가천대뿐만 아니라 인문 논술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야. 나는 수학으로 수능 최저를 맞출 생각으로 덤벼야 여기 악수련 논술이 해결이 될 거야. 그리고 여러모로 수학은 중요한 과목이니까. 됐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봐. 덕성여대도 이번에 최근에 들어왔고 많이 이렇게 봐. 많이 보고 대부분 국어 수학을 같이 보고 수학만 보는 학교도 있어. 뭐 한국외대 글로벌이랄지 이런 데는 수학만 봐. 증명 문제도 같이 보고 약간 좀 달라. 그리고 한국공학대도 수학만 봐.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다음 말한 거야. 미적분 포함되어 있는 학교는 고대 세종 캠퍼스, 국민대, 덕성여대 약학 이런 데는 미적분이 포함돼. 여기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나는 전략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어. 고대 세종이 나쁘지 않다면 고대 세종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국민대 써야지. 야, 악수련 논술 준비하는 사람이 국민대 안 쓰냐? 국민대 인문계열, 자연계열 쓰거나 가천대 써야 되는 거지. 가천대랑 국민대가 제일 높은 편이니까 써야 되는 게 맞아. 국민대 국어는 가천대 국어랑 약간 다르대. 좀 더 어렵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국민대 인문논술로 쓰는 애들은 국어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거고 수능 국어를 잘한다고 이걸 잘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따로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그랬고 작년에 이제 이공계열을 붙었던 애들을 보면 수리논술이랑 병행했던 애들이 많아. 국민대 붙었던 애들이. 다른 학원 원장이랑 강사들이 나한테 묻더라고. 형 국민대 붙은 애 있어? 몇 명 있는데? 너는? 없어.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 100대 1, 150대 1 그랬거든. 근데 수능 준비랑 수리논술 준비를 잘했던 애들은 붙었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됐어. 그 다음에 뭐 최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최저 없는 데가 지금 많지. 일단 약수련 논술의 태생이 그렇기 때문이야. 정시로도 못 가는 대학을 갈 수 있게 기회를 주자. 내신이 낮은 애들도 기회를 주자 했기 때문에 최저가 없는 데가 되게 많아. 최저가 있는 데는 가천대, 한계 3등급, 국민대, 2합 6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 외대 글로벌도 아마 2합 6일걸? 그럴 거야. 홍익대 세종은 2합 7인가? 아마 그럴 거야. 헷갈리는데 아무튼 수능을 버리면 안 돼. 최저 못 맞힌 애들이 너무 많다. 그 최저가 있는 전형을 쓰면 네가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딴 애들의 일과의 경연대를 날릴 수 있다. 뭐 그렇게 하면 되겠고. 이게 뭐 알아서 해봐. 나중에 읽어봐. 수학은 내가 시킨 대로 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EBS.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EBS. 제일 중요하다. 약수련 논술만을 위해서는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몇몇 학교에서 발표를 했듯 수능 기출문제랑 모의고사를 반영하겠어요 했기 때문에 수능 준비가 곧 약수련 논술 준비이니까 기출문제를 푸는데 그 기출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수능하고 약수련 준비에서 기출문제 제일 중요한 거. 평가원 문제야. 수능이랑 육구 문제. 그 다음 중요한 건 아무거나 풀어도 되는 거야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가 중요한 건 아니야. 평가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니네가 아까 저기서 받아갔을 텐데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근본 목적은 내 약점을 찾기 위해서야. 가령 나는 6모도 7모도 잘 나왔는데 학원에서 실무를 보면 그만큼 점수가 나오기, 예를 80점이라고 할게. 그만큼 점수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60몇 점은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널때요 이렇게 되거든. 그 약점을 찾으려고 실무를 보는 거야. 100분 동안에. 만약에 내가 그걸 틀렸으면 이 부분이 약했는데 이걸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실무를 보는 거거든. 거기서도 실무를 볼 거야. 100분 동안. 그 실무는 이거지. 공통 정규반과 똑같아 얘는. 실전 모의고사는. 그리고 니네가 교재를 아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야. 1층 내려가서 받아오면 돼. 공통 시즌2 라고 돼 있을 거야. 문제편 해설편으로 돼 있거든. 이거 전부 다 4점 연습이야. 전부 다 4점 연습이니까 이 두 개는 공통 정규반이랑 똑같다. 그 다음에 주간지가 여기가 나가는 거지. 이게 나가는 거야. 너희들은 이게 나가는 거니까 주간지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돼. 됐어. 다음 물항수.
아까 설명했듯이 에이씨 야 이러지 마. 여기 보면 15문항이 나오는데 대략 한 11문제 맞아도 붙을 수 있다. 9문제, 11문제 맞아도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전공 선택을 내가 좀 잘해야 되겠구나. 네가 원하는 전공이 아닐 수 있다. 낮은과로 들어가서 전과하는 방법을 택해도 괜찮으니까 뭐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 덕성여대는 약간 좀 달라. 약간 다른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얘기하시고 여기 약학은 미적분 들어가. 됐고 이 문제 이 말이 그 말이야. 항상 실전 모의고사를 풀거나 문제를 풀 때 타임어택 같은 걸 하잖아. 그러면 제낄 문제, 버릴 문제는 좀 버리는 연습이 필요해. 특히 실무 풀 때. 실무는 내가 버려야 할 문제를 연습하는 시험이야. 100분 동안 시간 재고 푸는 실무는 뭘 연습한다고? 버려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연습하는 시험인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 정리를 할 때 내 약점을 정리하게 되는 게 그 실무가 돼. 수학 특히 그 네모 빈 박스에다가 서술을 할 때 최대한 짧고 필요한 것만 쓰는 연습을 항상 해야 되고 또 실무 풀 때는 따라해봐. 실무? 안 들려. 실무? 할 때는 암산하는 연습해야 돼. 꼭. 그러니까 네모 박스가 쳐져 있는 약수량 논술 문제 풀 때만 서술을 하고 서술도 최대한 박스를 벗어나지 짧게 하는 연습을 하고 실전 모의고사 풀 때는 뭐 하는 연습? 암산하는 연습해서 최대한 빨리 푸는 거야. 시간 세이브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게 머리가 따로 돌아가야지. 양론술 과제를 할 때는 서술을 해야 되는데 짧고 굵게 쓴다. 실전 모의고사를 할 때는 암산하면서 한다. 시간 세이브를 한다. 버릴 문제는 빨리빨리 버리고 한다. 검토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소리고. 됐어. 국어는 지가 전문가 다니면서 국어에 대한 얘기를 잘 이렇게 한번 봐봐. 네가 나보다 잘하겠지 뭐. 됐어. 수학은 하면 되고. 뭐냐 이거. 그래. 지금 우리가 7월이야. 보통 약실현 논술을 준비하는 애들의 특징은 1월 달부터 준비하는 애들이 없어. 이걸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 나는 가천대는 대학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지금 갑자기 대학이 되기도 하고 그때는 잘 모르니까. 보통 그래. 보통 그런데 일찍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좋아. 다만 수리논술과는 다르게 수능 실력이 좀 되어 있으면 약술, 즉 서술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 수리논술은 조금 어렵거든. 조금 어려운데 약논술은 그렇지가 않아서 조금 늦게 출발해도 괜찮다.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괜찮은데 약수논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보통 어떠시냐면 수능판에서 잘 안 먹히는 분들이 많아. 고3 대상의 수능 수업을 잘 못하는데 내신 수업만 해온 거야. 고1, 고2. 내신 수업만 해서 수능 수업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조금 약수론 논술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애들이 많잖아. 그래 대놓고 얘기할게 잘 못하잖아. 잘 못하니까 거기 딱 뛰어들어서 하는 거지. 근데 오판을 하는 게 있어. 기본이 부족한 애들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어려워. 잘하는 애들 그냥 잘하게 하는 게 훨씬 쉬워. 그리고 약론술에 대한 기출문제랑 수능 기출문제가 머릿속에 꿰뚫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돼. 근데 안 그런 애들이 태반이야. 수학 기준 그래. 한번 봐봐. 약론술 수업하는 분들이 수리논술을 수업하는지 고3 수능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국어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어.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국어는 약간 분야가 다른 분야도 좀 있기 때문에 국어는 노래노래 하고 수학 한정 그래. 많다니까? 고3 해보셨어요? 아니요. 10년 전에 고3 했는데요. 근데 지금 고3 하려고요? 그래. 그래요. 작년 기출문제 풀어보셨어요? 아니요. 이번 용모 보고도 그랬다? 내가 몇 명한테 물어봤어. 고1, 고2 선생님한테. 용모는 풀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어디다 대고 고3을 한다는 얘기를 하냐고. 그랬어. 네가 알고 있는 학원사 때 그 사람들이 많아. 고3을 담당한다고 많이 해봤던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교재를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 아무튼 나는 내가 할 도리를 잘할게. 기본적으로 나는 학생들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목매이는 스타일은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하면 나는 나의 투자를 다 할 거고
제대로 투자를 할 거고 네가 하기 싫으면 됐어. 가세요. 그냥 딴 데를 가시면 돼. 지금은 뒤가 없지 않아? 지금 7월인데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잖아. 열심히 할 애들은 끝까지 챙길 거고 이렇게 뭐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애들은 이제 빨리빨리 좀 나가주면 내가 편하겠어. 가보면 다 그런 애들이 많을 거야. 됐어? 하여튼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갈 텐데 과제는 다 해봅시다. 따라해봐. 과제는 다 한다. 다시 과제는 다 한다. 과제를 안 해오잖아. 그럼 너는 수험생의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놓고 좋은 대학은 가고 싶대. 야 1, 2학년 때도 내신 준비도 안 해놓고 수능 준비도 안 해놓고 걔들만큼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생기부도 별로 안 채워놓고 이제 고3 7월인데 숙제도 안 해. 에이 도둑이지. 아마 내 생각에는 대충 하고 나서 대충 숙제도 안 하고 대충 고민도 안 하고 하루에 순공 시간이 평균 6시간도 안 되는 애들은 아마 내년에 한 번 더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대학을 가잖아. 그리고 대학을 가면 그 뭐 할 것 같은데? 대학은 취직하려고 가는 곳이기도 하고 공부를 더 하려고 가는 곳이기도 하잖아.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 대학을 가면 갑자기 잘해줘. 대학을 들어가면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갑자기 인생이 막 성실하게 살고 그럴 것 같아. 취직은 잘 될 것 같아. 웃기지 마. 네가 지금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그 욕구보다 대학을 가서 좋은 곳에 취직하는 욕구가 더 클 텐데 그때 취직이 잘 될 것 같니? 갑자기 네가 대학을 가서 지금처럼 사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애도 치열하게 준비해서 가는 그 하이닉스를 넌 갈 수 있는 거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니까? 근데 지금은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 경쟁에 내몰리기는 하지만 네가 거기에서 발을 이렇게 뺀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곧 성인이 되잖아. 큰일 나는 일을 만나게 돼. 모든 책임을 네가 떠안아야 될 수도 있고 네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될 수도 있어. 단적인 예로 집이 부도가 나봐. 어떡할 거야? 아버지 일하시는데 부도 났어. 집에 빨간 딱지 다 붙었어. 그럼 너 어떡할 거냐고. 그건 내가 겪은 일이야. 나는 그걸 겪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일하기 시작하고 그랬거든.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는 그런 거지.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아프셔갖고 이렇게 수술을 하셨는데 다리를 한쪽 잘라야 되는데 수술비가 비싸. 어떡해? 뭐 그런 거야.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을 때도 너는 잘 헤쳐나갈 수 있느냐. 지금 열심히 하는 태도, 성실한 태도, 그게 꽤 오래 가게 될 거야. 여태까지는 괜찮아. 여태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하루 평균 숙모 시간이 몇 시간 이상이라 그랬어? 최소 6시간 이상이어야 돼. 지금 니들 기준으로 얘기한 거야. 공부하는 습관이 좀 잘 안 돼 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미니멈 평균 6시간 이상. 순공 시간이니까 강의 듣는 거 제외, 학원 가는 거 제외, 전부 다 싹 제외. 평균 6시간 이상. 나한테 플래너 보내는 애들 중에 매일매일 13시간, 12시간 공부하는 애도 있어. 물론 걔는 기숙학교에 있는 애지만. 화성고에 다니는 애인데 매일 보내는 게 13시간이야. 나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근데 최강에도 있어. 11시간. 그리고 9시간. 이 정도 되는 애 있어. 그러니까 하루에 네가 순수 공부 시간이 얼만큼 되는지 잘 체크해봐. 지금 생각해봐라. 화성고 정도 다니는 애인데 걔도 화성고에선 잘하는 편이 아닌데 그래도 수능 점수가 높아. 잘할 거 아니냐. 그 정도 다니는 애인데. 근데 걔가 13시간을 하고 있는데 네가 4시간, 5시간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야? 어림없잖아. 그러니까 도둑놈 심보를 빨리 버리라고. 공부는 하기 싫은데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런 건 없어. 쉽게 뭘 하고 싶다 없다고. 단언컨대 없어. 그러니까 잘하고 싶으면 최선을 다해. 됐고? 아유 잔소리. 꼰대 새끼. 그지? 어쨌든 7월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라서 거기 그 커리큘럼에 맞게 내가 잘할 거고 수능 전에 보는 약수령 논술 시험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게끔 내가 할 거야. 기회야. 니들 표현으로 개꿀? 약간 기회의 전형이야. 물론 상명대랑 을지대랑 이런 곳이 싫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하게, 특히 상명대 꿀이야 거기는. 왜?
일단 너 상명대 쓰라 그러면 쓸 거니 이렇게 묻잖아. 그럼 애들이 일단 준비가 안 됐는데요.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애들 되게 많을 거잖아요. 벌벌벌 떤다고. 근데 거기에 쓰는 애들은 야, 너 상명대 쓸 거야 이렇게 묻잖아. 그러면 선생님 근데 제가요 6모랑 7모를 보니까 정시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매해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명대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납치당할까 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납치당할까 봐가 안 쓰겠지. 또 준비가 안 됐어요. 안 쓰겠지. 또 웃긴 애들이 있어. 수능 전에 논술 보는 그 시험장에 가는 시간이 아깝대. 그런 애들이 있어. 웃기고 있네. 야, 그 시험장에 가는 시간이 아까웠으면 핸드폰부터 버리고 공부했었어야지. 어쨌든 그런저런 애들이 안 보기 때문에 학생들만 있으면 편하네. 그나물에 그 밥이 모인다. 내 말 알겠죠? 그나물에 그 밥이 모이는데 그나물에 그 밥에서 준비하면 이기는 거야. 그래서 꿀이야. 근데 수능우는 달라. 수능우는 그나물에 그 밥이 모이는 게 아니야. 수학을 그러니까 얘는 가천대를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근데 원서만 다 넣어놓은 거야. 수능을 잘 보면 안 가려고 했던 거지. 근데 정시지수가 별로 잘 안 나온 거야. 근데 수학은 잘해. 그럴 수 있잖아. 수학은 2등급인데 다른 게 뭐 잘 안 나온 거야. 정시를 못 가겠어. 가천대 그냥 쓰는 거지 이렇게 딱. 그럼 걔들이랑 싸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거야. 또 N수생들이 요즘에 그렇게 많이 써. 4만 명 지원했다니까. 1000명 뽑는데. 그래서 가천대 공부를 하려면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정리하자면 수능 전에 보는 약수련 논술이 꿀이다. 한 명씩 다 개인 상담을 이제 할 텐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요번에 수능 전에 보는 논술이 10월 달이거든. 근데 추석이 9월 달이에요. 추석 때 파이널을 할 거야. 그때 되게 열심히 좀 하자고. 됐어. 날짜가 이렇게 있어. 중앙대 창의형은 됐고 이거 17일 두 번 아이씨. 을지대가 16일이고 사배자가 17일에 사회배려 전형이 되는 사람은 써주는 게 좋아. 여러모로 써주는 게 좋고 이렇게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몸이 좀 아프다거나 그 다음에 차상위층 이런 경우 사회배려 전형을 쓰는 건 좋다. 네가 갈 수 있는 대학 레벨보다 한두 단계를 높이는 데를 갈 수 있으니까 쓰는 게 좋고 을지대가 가는 게 나쁘지 않으면 쓰는 걸 추천해. 간호 포함해서. 그 다음에 당원대 축제는 수리논술인가 됐고 상명대 인문이 10월 30일이고 상명대 자연이 10월 31일이야. 그러니까 상명대 가는 게 나쁘지 않다면 난 적극적으로 밀 거야. 여기 쓰게 시킬 거고 서경대도 인설권 끝자락에 있는 학교인데 서경대도 나쁘지 않으면 쓰게 할 거야. 여기도 서경대는 특징이 자기네 기출문제를 자가복제를 많이 해. 자가복제를 많이 해서 뭐 그런 거. 수능 논술은 내가 지금 날짜를 안 써놨지. 이게 의미가 없거든. 네가 구모를 보고 수능 지수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수능 후에 논술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하면 될 일이고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약수령 논술 준비가 뒤에 많이 몰려 있을 거야. 수능 전에 있는 거 빼고는 전부 다. 뭐 이거는 뭐 됐어. 내가 알아서 지원을 해줄 거고. 그 구모 보고 나서 원서 접수를 할 때 내가 원서 접수에 개입을 다 해. 내 수업을 듣고 있으면 그 수시 지원 개입을 다 하니까 그때 나랑 자세히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 됐어. 자료는 뭐 된 거고 여기까지가 약수령 논술에 대한 그 대략적인 이제 개요를 설명을 했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볼까? 선생님 그럼 수업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공통 정규반 수업과 일치하는 거는 일치하는 거대로 간다. 만약에 내가 오늘 실무를 봤잖아. 실무를 봤으면 거기에 대한 해설 강의 위주로 할 거고 얘가 과제로 나가는 거야. 혹은 여기 있는 문제를 내가 볼 때가 있어. 얘가 한 20회차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숙제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내가 숙제를 내줄 텐데 2회분씩 낼 거야. 숙제를. 2회분씩 낼 거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얘를 내가 여기 문제를 풀게 되면 이게 과제로 나가고 그런 식으로 병행이 될 거고 얘는 계속 하는 거야. 수원도 있고 수투도 있어. 내가 일주일까지를 뭘 줬냐면 지수로 감수를 준 거야. 이게 일주일 동안 이걸 다 풀어와라 그 얘기고 서술하는 거는 갈래갈래하게 서술을 한번 해봐. 첨삭하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내 할 얘기는 다 했어. 질문? 없어. 다시 이 반은 공통인데
약수료 논술을 지원을 한 개 이상 할 사람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야. 약수료 논술 지원을 한 개도 안 할 사람은 공통 정규반으로 가. 이해했지? 됐어. 일단 끄고.